원래 이제 영화도 있었죠. 광복절 특사라고. 네. 광복절 특사된지 모르고 탈옥했다가 도로 기어 들어가는 영화였습니다만 요즘은 이 광복절 특사가 이제 대놓고 돈 낸 놈들, 그리고 정치인들 선별해서 풀어주는 이런 대통령의 이 도구가 돼가고 있어요. 이거 한 명 풀어주고 얼마씩 받았을까 싶은 애들만 지금 풀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이 이제 선정한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는 경제인과 정치인 등 총 2,176명인데요. 각종 비리 경제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일단 뭐 박찬구 금호 석유화학 명예회장. 이분은 1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형 선고가 실효 그리고 복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특징이 뭐냐면 단순하게 풀어주려고 하면 가석방만 해줘도 아니면 형집행 정지만 해줘도 네. 나가서 인신의 자유를 얻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다 복권을 해준단 말이야. 복권을. 그 이유가 있죠. 복권을 해줘야 경영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제한 규정이 있어서 사실 그 경영 일선에 복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일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들은 내가 경영 일선에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달 월급으로 수십억을 가져가잖아요. 월급만 가져가 경영 과정에서 아는 집에 몰아줘가면서 떼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럼 그렇게 떼돈을 벌게 해준 만큼 뭔가 또 경액에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지난번에 그 네이처 그 화장 네이처 리퍼블릭 네이처 리퍼블릭이죠. 그 당시에 사면 조건 걸어가지고 50억을 걸고 형량 사기하다가 걸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변호사들이나 이런 애들이 법무부 쪽에다가 이걸 가지고 일종의 딜을 친다는 거야. 대장동 SK 관련한 것도 투자 관련한 것도 그 당시에 최태원에 대한 사면 로비였다라는 썰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이걸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게 이런 명단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금호석유와 그 다음에 태광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네. 롯데 월요일 날 주가가 폭등했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사면 기업들하고 월요일날 주가 동향하고 보시면 이미 알고 올라갔어. 폭등해. 특히 태광 같은 경우에는 겁나 많이 올랐거든요. 웃긴 게 지금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경제 살리기로 이 경제인들을 석방한다고 했거든요. 씨, 횡령범을 풀어놓고 경제를 어떻게 살리냐고. 안농훈 장관이 그랬단 말이에요. 서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네.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 그래서 어제 월요일 날 삼양, 종근당, 동아, 태광, 부영은 아니고 이런 쪽에 있는 상장 기업들 관련한 주가들이 전부 상승세를 탔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거야. 얘네들 나온다고. 그럼 나오면 또 뭐 하겠어요? 횡령. 복권까지 받아서 왔으니까 예, 또 횡령한다고요? 또 횡령. 횡령하고 또 배임인가요? 또 이거 있잖아. 이제 법무부랑 편하게 거래 열었으니까 잡혀갈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돈 벌 수 있다는 거지. 아니, 또 횡령하면 나중에 또 복권 시켜주겠지 하면서 또 횡령하겠지. 이거 똑같은 거 아니지? 근데 웃긴 게 그리고 경제를 이제는 살리기 잡아놓지도 위해서 못해. 횡령범을 넣어. 왜냐면 왜죠? 앞으로 그 경제단체나 이거 하시는 분들은 네. 구속수사 안 한다고. 구속 안 시키겠다고 또 이미 이 대통령께서 네. 말씀을 하셨잖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경제가 더 죽어가고 있는데, 떡락이 돼가고 있는데, 경제와 상관없는 룰은 우리 꼭 잡아 쳐넣읍시다. 네. 자, 네. 정치인 중에 충격적인 명단 둘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이제 7명이 사면 대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강만수 전 사업은행장. 산업은행. 네. 아니, 강만수 산업은행장은 지금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도이치모터 주식을 사준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데 맞네. 복권이 돼버렸어요. 복권이. 응? 결국 이 사람도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는 않을 네? 건데 김태우는 아마 출마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진짜 저는 웃기다. 말이 저는- 되냐고요. 아, 네. 더 탐사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 네, 김태호 이거 뒤 좀 파봐야 됩니다. 김태호가 사실은 지금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태호의 인물을 들여다보면 애초에 애초에 강원도 출신이에요. 서울에서 경상대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하라군 출신도 네. 아닌데 검찰 수사관이 돼갖고 검찰이랑 인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청와대를 들어갔죠. 청와대 들어가서 뭘 하고 다녔냐? 처음에 주로 이제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명단 같은 거 캐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그건 정확한 썰은 모르겠고 나중에 가서 뭘 했냐면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경찰서를 갖고 1년 된 조사하고 있는 사건들을 파일을 받아갖고 무마하는 짓거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짓거리를 하는 과정 중에 도대체 어떤 놈을 봐줬는지에 대한 수사를 해봐야 돼요. 얘는 그래서 그 짓거리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조국 장관 관련해갖고 허위 사실도 발표를 해가지고 다시 입에 올랐는데 원래 이 정도 사이즈면 강남 출신 아니고 서울대 아니고 또 애초에 검찰 수사관으로서 큰 역할을 못한 놈 같으면 이거 날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갈 수 있는 건 뭐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봐줄 수 있지만 그 범죄를 저지르고 실제로 이제 형까지 살다 나온 사람을 갑자기 사면 복권을 해줄 정도 되면 현재 있는 현 정부의 실세가 얘 뒤를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연결고리를 봤을 때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고리는 무엇일 거냐라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지. 나는 황하영이라고 봐요. 황하영. 즉 황하영과 관련된 사건을 뒤를 봐줬고 그 과정 중에서 일종의 이제 고발을 당했겠죠. 일종의 이게 그 일선 경찰서가 뭐 수사에 관여를 하고 그걸 무마시킨 정황이 있으니까 아마 감찰 기록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하고 연관된 사건이냐를 조사를 해보고 그 뒤를 캐면 저는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하고 황하영이 연결될 거라고 봐요. 즉 지금 있는 갑자기 좀 얘기가 튀는데 해병대 관련된 게 옛날에 MB 정부 때 있던 김태호하고 이종석 국방장관하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해병사령관이 다 같이 청와대 안에서 일하던 행정관이었다는 점. 이것처럼 얘네들도 똑같은 고리 안에서 황하영 사장하고 엮여져 있는 그 아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서 얘네를 빼준 거라는 거지. 즉 얘는 입막음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써먹을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만큼 봐주는 게 아니냐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진짜로 다른 라인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대를 나왔던가 하나군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연관된 다른 조직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황하영 말고는 이게 의심 가는 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놈을 다시 파봐야 됩니다, 김태호를. 얘는 또다시 구청장 출마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다음에 국회의원 총선으로 출마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할 거래요. 할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공천 해도 부담 안 해도 부담인 게 하면 국민들한테 욕먹을 것 같고 안 하면 야 대통령이 특사로 풀어줬는데 이걸 안 해줘? 라고 하면 김기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 골 때리는 사면복권 대상자 중에 김태호의 백이 뭐냐? 이게 단순한 검찰 수사관 출신의 백이 아니다 이 정도 되면 그 부분을 집중해서 파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